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에스티팜 주주님들. 이 에스티팜 같은 경우 올리고 치료제 글로벌 3위, 아시아 탑 1위 기업으로서 이 투자자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이 오늘 알아볼 내용은 미중 갈등으로 인해 이제 반사이익 기대감하고, 그리고 2024년 실적이 제가 봤을 땐 이 컨센 부분이 좀 보수적이지 않나, 이 에스티팜 올해부터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, 거기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올리고 치료제 시장 전망까지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앞으로 이 에스티팜 끝까지 파헤쳐 보면서 투자자님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알아볼까요? 이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,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CDMO 기업들이 이 반사이익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이로 인해서 이 CDMO 바이오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. 제가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먼저 풀어드리자면, 이 미국 정부가 앞으로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는 이 내용의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는데요. 보이시죠? 이 미국 기업과 중국 바이오 기업 간의 이 계약 체결이 어려워지겠다라는 이런 전망으로 보이고, 이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의 반사의 기대감이 상향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이 보시는 것처럼 중국 베이징 이 유전체 연구소 및 그리고 우시앱텍 같은 이 바이오 기업 간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생물보안 법안은 11대 1로 통과가 되었고, 생물보안법은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다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CDMO가 왜 특히 더 부각이 되느냐? 이 파트너사와 그리고 수주 계약이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이 미국이 주시하는 중국 기업들과 그리고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이 국내 기업에게 신규 수주 기회가 다시 돌아가겠다라고,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이런 이슈까지 끊임없이 파헤쳐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이 CDMO가 뭐냐? 이제 바이오 기업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게요. 이 바이오 자체가 이 생산과 R&D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이 비용이 요구되는데요. 그로 인해서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. 또한 이 규제 기관의 GMP 검증 절차가 준수까지 이제 CDMO 기업들이 대부분 갖추고 있다.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이 CDMO를 찾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추가적으로 이 개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, 그리고 R&D로서 이 생산성을 또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CDMO가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서 만약에 이 디벨롭 빼면 이제 CMO는 개발을 뺀 이제 CMO는 생산만 해준다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또 이런 지식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. 그럼 우리가 이제 에스티팜 이제 빠질 수가 없겠죠. 우리가 에스티팜을 한번 보시면 실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보이시죠?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, 이로 인해서 이 적자였던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2023년 실적 컨센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지 않은가라고 보이고 있습니다. 현재 올해는 이 바이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, 제가 봤을 때 이 2024년 이 에스티팜에 좀 상승 출발이 되지 않을까, 이 에스티팜의 수주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는데요. 그로 인해서 오늘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 그래서 2024년 실적이 이 예상 컨센츠를 상회하게 된다면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는데요. 우리가 이 에스티팜 올해부터 왜 실적 부분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냐,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면, 이제 제가 이슈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. 이제 투자자님들이라면 이 이슈를 안 빼먹고 다 보셨겠죠. 그래도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. 이 에스티팜은 최소 10.2몰, 그리고 2026년에는 이 14몰의 이제 올리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, 계획대로 이 생산 시설이 확충이 진행될 경우에는 2026년에는 이 생산량 기준 글로벌 1위 가능성 여지를 노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에스팜은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생산량 세계 3위 강자로서 이 현재는 아시아 1위로 기대감이 크게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현재 이 에스팜은 이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2의
이 올리고 공장을 신축 진행 중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슈를 간략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뭐냐? 이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 및 이 DNA 기반 진단의 테스트 키트입니다. 또 이제 차세대 신약인 이 RNA 치료제의 원료인데요. 기존 약이 보시는 것처럼 이 DNA에서 RNA 그리고 이 단백질이 분비되면서 이 단백질이 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백질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RNA 치료제는 아예 그 단백질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는 이 근본적인 치료제입니다. 이 RNA 치료제는 이 염기설만 있으면 근본적인 치료제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. 우리가 이 시장이 왜 더 크게 커지게 됐냐? 코로나19가 있었죠.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올리고 뉴클레오티드의 이 시장성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었고, 이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처럼 이 과거에는 희귀 질환에만 사용이 됐는데 점차 이 만성 질환의 치료제로 적용 범위가 더 넓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 ST팝은 아시아 최초로 뭐다? 아시아 최초로 이 FDA 승인을 받았고 또 제조소 CGMF 이제 인증을 받았는데요. 무엇보다 이 FDA 실사로 인해서 일부 연기된 생산 물량이 3분기부터 반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실적이 3분기부터 반영된 실적이었다. 2023년 실적이 3분기부터 반영되었던 실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주량이 더 추가적으로 늘어서 이 올해 실적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ST팜 성장은 올해부터 좀 진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고요.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이 시장 전망성도 굉장히 중요하겠죠. 이 올리고 뉴클레오티드 이 합성 시장 전망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0.9%와 함께 보시는 것처럼 78억 7천만 달러, 약 10조 6천억 규모로 커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. 현재 이 ST팜은 이 분야에서 글로벌 3위 그리고 아시아 1위로서 현재 이 공장까지 구축하게 된다면 글로벌 순위에서 더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 점유율을 더 큰 폭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이 올리고 치료제 수요는 이 제약업계 혁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현재 시장에서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. 현재 이 예측 기간일 뿐이지 이 올리고 합성 시장의 전망은 더욱더 이 성장 부분에 있어서 촉진할 거다라고 내놓는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슈 끊임없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. 이 ST팜의 또 파이프라인 인클리시란도 이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제가 다음에 영상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차트 오늘 먼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. 현재 이 ST팜의 우리가 주가를 보면 지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기대감들이 같이 함께 형성이 되면서 이 투자자님들한테도 이제 큰 관심이 된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이 최근만 봐도 보시는 것처럼 2718억 이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현재 우리가 이 과거의 모습과 함께 봤을 때는 이 부분간에 잠시만요. 바로 찍어 드릴게요. 이 부분에 이제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돌파하는 과정이 중요하다. 현재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음봉, 상봉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추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때 매물대가 상당히 쌓여 있던 10만 5천 원 부근의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돌파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재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? 현재 지속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쌓이고 있다. 그래서 이 외국인의 수급이 어디로 이탈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수급이 어떻게 또 퍼져게 되는지 함께 할 예정이고, 현재 부분에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형성돼가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송합니다. 자꾸 이렇게 차트를 들락해서 10만 원 부근대의 매물을 소화하게 된다면 10만 5천 원 이 5천 원 부분까지는 손쉽게 좀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오늘 예스티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. 제가 다음에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파헤쳐 보면서 이 예스티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